자, 오후 2시에 제가 정각에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좀 사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선거제도 불신이 너무나도 확산되어 있죠. 이번에 최근에 그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언급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실상은 이 부정선거 선거 불신 확산의 그 주범은 다름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사실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조목조목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사실 좀 그동안 많이 좀 의문을 가졌어요. 여러 차례 이미 과거에는 이제 2017년 이전에는 진보 진영에서 이 부정선거 늪에 빠져 있다가 지금 2017년 보궐대선 직후부터 우리 자유애국 진영의 이 부정선거의 어떤 이 돌풍이 정말 심각하게 일었죠.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선거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선거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는 그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뿌리예요. 뿌리고 근간입니다. 근간. 그런데 특히나 우리 자유애국 진영의 우리 유권자들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그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근간, 대한민국 뿌리를 우리 스스로가 뿌리채 뽑으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는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말 수차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관계 실무자와 직접 통화하기도 하고 직접 제가 대안도 제시하고 여러 차례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이 선거 불신의 이런 풍토가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런 풍토가 확산돼 버리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네? 한마디로 일부에서 아마 여러분들 그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해야 된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행안부가 행정안전부가 맡아야 된다. 이런 미친 소리까지 지금 우리 거리낌없이 우리 자유애국 진영에서조차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네? 행정자치부에서 만약에 이 선거를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한마디 행정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접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행안부 장관이 이 선거를 관리한다? 과거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하야하기 직전에 3.15 부정선거 그때 당시에 그 내무부 장관이었죠. 내무부 장관이 그 부정선거를 획책하다가 결국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사형당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자유애국 진영에서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그 불신하는 이런 풍토가 확산되다 보니까 달리 대안이 없어. 대안 제시를 못해요. 그동안. 그런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관위에 대한 이런 이제 불신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사활을 끌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거든요.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게 안 되더라고. 제가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문 내용에도 다 언급되어 있지만 이 원주에 있는 이제 원주 선관위, 그 강원도 선관위, 그리고 중앙 선관위까지 제가 직접 몇 차례 방문을 해서 담당 실무자에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문의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번 작년이죠. 작년 총선 직전에 제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실제 선거 현장에서 투개표 사무에 대한 우리가 참관을 하잖아요.
양 후보나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참관을 하는데 참관인이 실제 사전투표, 투표, 개표 사무원들이 매뉴얼대로 업무를 진행하는 절차들을 참관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참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될까요? 참관인들이 실제 투개표 사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투개표 현장에 가본들, 네? 가본들 눈뜬 봉사예요. 눈뜬 봉사 한마디로. 네? 그러니 지난번에 지난 총선 2020년 총선 직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여백이 안 맞는 투표지 이발인 투표지 별별 투표 다 나왔잖아요. 네? 사실 이런 투표지들은 투표 현장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으면은 분명히 거기서 어떤 누군가가 문제가 제기되고 유권자가 문제 제기하든 하면은 그러면 참관인들이 이게 만약에 배춧잎 투표지에 잘못 오염된 네? 그 투표용지가 지역구 투표용지가 딱 꺼내서 내버려두면 되는데 이걸 잡고 있다가 그냥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장에 나와야 될 비례대표 투표지 앞에 선관위 청인 부분이 하단에 찍혀 나오는 경우가 배춧잎 투표지인데 이렇게 오염된 투표지가 나왔을 경우에 매뉴얼에 보면 절차가 다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하라고. 네? 투표관리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유권자에게는 이제 보고하게 되면은 다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1년번호를 해가지고 재출력이 가능하면은 새롭게 출력된 내용을 유권자에게 주고 오염된 투표지는 별도의 봉투에 담아가지고 투표가 종료되고 선관위에 반납을 할 때 같이 이제 반환하면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어. 그런데 참관인들이 이런 절차를 모르니까 투표관리관이 그 절차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네?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최근 선거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무슨 배춧잎 투표지 이상한 투표지 돼가지고 이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개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투개표 사무원들이 보는 매뉴얼을 사전에 공개를 해라. 사전에 홈페이지에다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그 비밀도 아니거든요. 비밀자료 아니에요. 그 쉽게 말하면 실무적인 내용들이야. 실제 이 매뉴얼만 보면은 개표 과정까지 해가지고 모든 절차들 다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이걸 사전에 공개를 해라. 그래서 참관인들이 미리 내용을 숙지를 하고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맡은 바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그 투개표 참관인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 보낸 목적도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투개표 사무원들과 투개표 관리관 있잖아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들이 물론 저는 공정하게 할 거라 믿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공무원들이고 네, 대부분 공무원, 교사, 은행원 그리고 공기업 임원들로 이제 그게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난번 알아보니까 또 선관위에서는 투표 사무원에 투개표 사무원에 특정하게 직분에 제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난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이제 그런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은행관 네? 그리고 이제 공기업 이제 임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 투개표 매뉴얼을 공개를 해달라라고 이제 그 사전에 전공에게 청구를 했었는데 웬걸 중앙선관위에서 홈페이지에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 그나마 저한테는 이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보내주던데 아니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응? 자 일단 2시간 됐으니까요.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문 내용에는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그 거짓 선동을 해왔던 민경욱과 공병호 네? 등에 대해서 제가 그거 비판하는 그리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이제 기자회견이나 그런 영상들을 많이 촬영했지만 오늘은 그 대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 그런 선거관리 실태에 대해서 낱낱이 제가 고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